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교과서 198페이지. 영양. 적절한 영양은 노인의 건강 유지 증진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기존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1. 영양 문제. 미각과 후각이 크게 저하되어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음식을 짜게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고혈압, 심장병 등이 악화될 수 있다. 시력이 저하되어 유통기한을 읽기가 어려워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청력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고독감, 외로움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줄어들어 영양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치매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포만감을 일찍 느끼고 복부 팽만감과 식욕 부진이 생긴다. 위가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 활동량 감소, 칼슘의 섭취 및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 질환에 걸린 노인은 치료 시기로 식욕이 떨어져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으면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생겨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다.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반대로 식욕이 없어져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영양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은퇴, 고독, 우울 등 심리적인 이유로 식욕이 줄어들어 영양 결핍이 초래될 수 있다.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다. 영양 관리.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일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의 1kg당 1g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의 1kg당 0.5에서 0.6g만으로도 충분하며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여러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다.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여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섭취를 위해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먹는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은 평소에 3분의 2만 사용한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사용하면 맛이 좋아져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배추김치, 간장, 된장, 라면, 고추장, 총각김치 등을 통해 소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매끼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한다. 매끼 곡류를 주식으로 2~3종류의 채소류, 예를 들어 생채, 나물, 샐러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한두 종류 섭취한다.
유제품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으로 각종 암, 대장암, 위암, 직장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짠 음식을 덜 먹는다. 소금에 절인 음식, 예를 들어 김치, 젓갈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10% 높다. 고농도의 소금은 위 점막의 세포를 자극하여 음식 속에 발암물질이 잘 흡수되게 하는 간접적인 발암물질이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탄 음식을 피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육류를 그릴이나 숯불에 구워 먹을 경우 고기가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식도암, 위암, 간암, 폐암. 따라서 육가공품을 통한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수분 섭취 방법. 물을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물 섭취 하루 권장량은 8잔 정도 1.5에서 2리터이다. 질환에 따라 물 마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경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심부전,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물을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한다. 심부전증, 신장에 부담될 수 있으므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부신기능 저하증,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이 어려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전신부종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갑산성 기능 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된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 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이 있으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한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 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폐렴,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고혈압, 협심증,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에 지장이 받는다. 이때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들러붙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신다. 당뇨병, 심부전증,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대상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운동.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운동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간상동맥 질환,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발생이 낮다. 운동 문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에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 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종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꺼리게 된다.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한다. 2. 운동 관리,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사항을 확인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린다.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안정시의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수면. 수면은 신체 기관이 재충전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수면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나 수면 장애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면 문제.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수면량이 줄어든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수면 관리.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금주 금연을 한다.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편한 잠옷을 입고 잔다. 침실의 온도와 소음 조절, 적합한 친구 마련 등으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한다.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든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신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함께 자는 사람이 코를 골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뒤척임이 심하면 수면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방을 사용한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성생활. 노인이 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이 되어서도 성적인 관심이 있고 행동을 한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노인의 성적 요구가 무시되고 질환 때문에 성적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성생활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문제. 여성 노인은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를 경험한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고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한다. 이런 변화로 성교시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한다.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된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부부 모두가 질병이 있을 때 성기능 감소가 나타난다. 노인이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가 정상적인 성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된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심장 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자궁 적출술과 유방 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스스로가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성기능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 오르가즘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 지연이 나타난다.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향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투여 약물 변경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향파킨스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요구를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성생활 관리,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 욕구의 하나이다. 노화로 인한 성적 변화를 극복하고 노년의 성생활을 원만하게 즐기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 여성 노인은 질 분비물이 줄어들므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 기능에 영향이 미치는 약물이 많으므로 몸에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한다.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을 때는 성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한다.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준다. 부부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를 감싸주는 것도 성기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약물 사용.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며 증상 완화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노인이 올바르게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의 약물 사용 주의사항.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 노인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노인이 되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증상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져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들며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져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약의 상표나 지시사항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투약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은 노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약물 사용 원칙,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알아본다. 적합한 약, 정해진 양, 올바른 복용 방법, 정해진 시간, 올바른 경로로 복용하는지 확인한다.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인에게 자신의 신체적 문제, 주치의의 약물 알레르기 반응, 현재의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을 때마다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하게 처방받게 한다.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하였다가 제시하여 약물 효능 중복이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치료 전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반드시 알린다. 치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약을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된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분할, 분쇄, 불가약제, 장용 코팅제, 서방제.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할,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약 복용을 잊었다가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에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복용약과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복용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복용한다. 금연과 적정 음주. 금연. 흡연은 나와 주변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며 중독성 질환이다.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의 유해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여러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 질환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직접 흡연을 하지 않으나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게 되는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 늦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은 특히 금연해야 한다. 적정 음주, 음주 문제. 술은 때로 우울, 불면증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노인에게 음주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이다. 현재까지 췌장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각종 암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 직장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유방암 등을 유발한다. 하루 50g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이러한 암 발생 위험에 2, 3배 증가한다.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위험은 배가 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와 관련된 폭력,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 등
정신사회적 문제 역시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적정음주. 적정음주란 음주량과 음주 습관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순수 알코올 섭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남자는 하루 40g 소주 3잔 미만, 여자는 하루 20g 소주 2잔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저위험 음주라고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술을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던 암 예방 지침을 최근에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절주 방법.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 본인의 건강 챙기기, 가족에게 미안한 일 만들지 않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 등 자신의 적정 음주 권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본다.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공표를 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적정 음주나 술 끊기를 위한 결심과 공표는 기념일, 이삿날, 새해 등으로 선택하여 기억하기 쉽게 한다.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 둔다.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이켜본다. 언제 누구와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지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아보고 피한다. 오늘까지만 마시자, 딱 한 잔만 더 하자 와 같은 생각이 계속적인 음주로 이어져 결국 폭음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휴대폰, 지갑, 컴퓨터 바탕화면 등 자주 눈에 띄는 곳에 결심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간할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절주 환경을 조성한다. 집안에 술을 놓아두지 않는다. 술 대신 음료, 과일 등의 간식을 준비하여 술이 생각날 때 먹을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를 피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는 가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받은 자리는 가급적 피한다. 운동, 여가활동 등 술을 대신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술자리에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술을 권유받은 경우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음을 단호히 밝힌다.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덜 취한다. 안주로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가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적절히 혼합된 음식이나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음주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술 마시기에 사용하던 시간과 돈을 가족과 재미있게 보내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맛있는 것 먹기, 영화 관람, 스포츠 등 다른 취미생활을 즐긴다. 음주 일지를 작성해 본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일주일간 음주 일지를 기록해 본다. 3, 4주 동안 계속해서 기록하여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파악한다. 처음에 정한 목표와 실제로 마신 양을 비교해 본다. 결심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란 어려우므로 올바른 절주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가 감염병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병원 입원 및 사망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의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예방접종 장소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이고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 한다. 계절별 생활안전수칙, 여름, 폭염특보 발령기간 보통 6월에서 8월에는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이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과반수이다. 무더위가 기승 부릴 때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이행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 폭염에 따른 문제,
노인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무더위로 건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폭염 대응 안전 수칙,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특히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린다. 겨울, 기온이 급 하강할 때는 뇌졸중이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은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 원인 1위이고 겨울철에 뇌졸중 사망자 수가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뇌졸중 예방 안전 수칙 고혈압 등 뇌졸중의 선행 질환을 철저히 관리한다. 실외 운동을 삼가하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한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한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나갈 때는 양말과 신발, 장갑, 방한복, 방한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해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나가야 한다. 골절 예방 안전 수칙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한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는다. 움직임이 둔한 옷을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